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계급투쟁론적 반대한민국적 이념에 충실하면서 김정은에게 부하 노릇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조직, 안보 시스템이 망가지고 결국은 이게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치명적 안보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의 사실상 부하 노릇을 했다. 본인만 부하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국정원 그리고 국군까지 김정은에게 굴종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5년 동안 반역이 일어났다. 이 반역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응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드러나는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이 맞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 라고 문재인이가 트럼프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했습니까? 이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해 여름 핵에 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무사령부가 탄핵 사태가 폭동으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비상조치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에 대비한 문안을 만들었는데 그건 그야말로 도상 연습이었습니다. 시나리오로서만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요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친위 쿠데타 모의였다. 촛불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 모의였다고 조작, 선동하고 여기에 문재인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엄중 수사하라 이렇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자들이 아직도 국회에 있거나 언론계에 있습니다. 특히 JTBC 당시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의원, 무엇보다도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가 완전히 문재인의 하순인이 돼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결국은 기무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령부 해체는 국정원 해체하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 축을 맡았던 것이 기무사령부, 옛날 이름은 보안사령부, 그 옛날 이름은 특무대, 방첩대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그해 12월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직후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는 무슨 혐의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군 부대가 그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무부대 요원들이 거기 가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는데 요걸 문재인이가 수사도 하기 전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것이다. 불법적이고 일탈행위다라고 미리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목숨을 끊도록 만든 이 일에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규명하지 않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묵묵히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선단체입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시작한 걸 보고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챙겨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사를 지휘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국군기무사령부, 현재는 이게 해체된 다음에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애매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증언한 혐의 등으로 송영부 당시 국방장관,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 이 사람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가 있네요.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해가지고 14일 대검에 송영무, 이석구, 임태훈 등 3명을 직권남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TF는 고발장에서 이렇게 적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문건 보고서였음을 알았는데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보고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송영무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걸 알았는데도 수사를 하도록 된 거는 그 위에, 송영무 위에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여기 문재인을 고발해야죠. 문재인 이름을 왜 뺐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됩니다. TF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때는 탄핵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3월에 탄핵됐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절차에 따른 검토 보고일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 계획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격돌하고 있으니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큰 소요 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군으로서는 경찰이 무력화될 때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부대는 어느 부대는 어디로 출당한다, 뭐 이런 지시도 안 내려가고 하나의 문서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걸 계엄령 검토 문건, 즉 친위 쿠데타용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고 선전한 데 참여한 자들, 이 자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JTBC 김의경, 그리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 반드시 법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특히 JTBC가 심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TF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018년 3월 16일이면은, 잘 나갈 때네요. 한참 평창올림픽 할 때구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영구 집권이나 할 것처럼 승승장구할 때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세월이 바뀌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니까. 2018년 3월 16일 송영무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하자 송영무 장관이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7월 9일 송영무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참모 간담회에서도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고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송영무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2018년 8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육군본부가 기무사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6월 30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이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만 유탄을 맞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TF 측은 2급 군사 기밀인 기무사 문건이 외부에 돌연 유출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이 점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이 어떤 경로로 정치권이나 이 기밀 문건입니다. 또 민간한테 흘러갔는지를 이번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조작에 협조한 자들이 나오겠죠. 세월호 민간 사찰 관련 및 공판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TF 측은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하여 수사한 결과 유가족 불법 사찰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런데 군사법원은 최초 공소장과 다른 3번의 변경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군사법원에까지 혐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2018년 7월 당시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이 뭐가 급했는지 해외에서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사하라 이럽니다. 국방부 장관을 젖혀버립니다. 그 고분고분한 국방장관도 젖혀버리고,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고, 7월 27일 정군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찰은 시대착오적이고 일탈행위다. 엄단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을 잡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사찰 논란은 일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결국 보안 방첩 최일선의 안보 조직인 기무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해체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음지에서 일했던 기무사를 해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최종 목표였겠죠. 왜 그러겠을까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해 9월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은 아들뻘 되는 김정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국방위원장 김정은의 소개로 우는,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고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니까 한반도에는 나라 국자를 붙일 수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거기 지도자 김정은의 부하로서 남쪽을 다스리는 문재인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7분짜리 연설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해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가 이런 짓을 했으면 그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의도가 뭐냐. 대검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송영무, 이석구, 임태훈 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UAE 대사인 이석구도 조만간 귀국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공을 세워서 대사가 된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